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때 필요한 거냐면 우리가 앞서 등식을 공부했죠. 맞습니까? 등식 안에는 방정식이 있고 항등식이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방정식이 주인공이고, 여기서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뭐예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죠. 즉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즉 해를 구하기 위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이 방정식이 속해 있는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뭐를 구해보자? 해를 구하는 일을 앞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규칙, 어떤 공식을 만들 거예요. 그게 이항 이런 것들인데,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은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즉 방정식을 푸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양팔저울을 떠올려 봅시다. 자, 이 양팔저울을 떠올려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쇠구슬, 동그란 쇠구슬 하나가 있고, 그죠? 쇠구슬, 왼쪽에는 쇠구슬 하나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요? 삼각형 모양의 어떤 또 그 추가 있네요. 근데 이것들이 딱 합해져서 뭐가 된 거예요?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요만한 작은 조각을 하나 더 올린다고 해서, 똑같은 조각이에요. 똑같은 조각을 올린다고 해서 더 추가한다고 할게요. 추가한다고 해서 이 균형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그죠? 좀 더 예쁘게 표현해 볼까요? 여기 더하기를 여기다 쓸게요. 이렇게 해서 균형이 안 무너지죠. 그러면 딱 요만큼의 조각만큼의 무게를 만약 양쪽에서 드러낸다고 하면 그래도 균형이 안 무너지죠. 같은 양을 뺐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무게가 딱 일정한데 얘를 두 배를 할게요. 같은 구슬을 두 배를 할게요. 여기는 그러면 뭐가 세모를 두 개를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 추가하면은요. 몇 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몇 배를 한 거예요? 얘를 두 배를 하는 거죠. 이 두 배를 해도 이 무게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죠. 맞습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분의 1배, 즉 2로 나누게요. 그러면 왼쪽 배는 뭐가 되겠어요? 구슬이 반이 쪼개진다고 쳐볼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삼각형 하나만 남는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저울이 균형을 잃어버립니까? 잃지 않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결론은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일정한 값을 빼거나 일정한 배수를 하거나 곱하거나죠. 일정한 값을 곱하거나 일정한 값을, 얘는 뭐예요? 2분의 1을 곱했다는 것은 나누었다는 것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나누기로 다시 바꾸어 쓸게요. 자,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나누기를 한 거죠. 2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눈 거. 2를 나누어 준 상황이에요. 2를 나누어 주거나,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2를 나눈다는 것은 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균형을 잃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양팔저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자,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뭐는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다.
그렇게 말한 게 등식의 성질인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성립한다. 이렇게 더한 거죠. 같은 수를 빼어도, 이렇게 A와 B가 같다라고 했을 때 같은 수를 빼어도, 그 다음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이렇게 같은 수를 곱하여도, 곱셈기호 생략했네요.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자, 나누기는 분수꼴로 표현했네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도 항상 뭐가 성립한다?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해결할 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죠. x 빼기 2는 1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방정식을 풀려면 우리는 결국에는 뭐만 남길 거냐면 이 x만을 남겨야 돼요. 그럼 뭐가 걸거치냐 하면 마이너스 2가 걸거치죠. 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값을 뭐 해주면 돼요? 양변에 더하거나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날아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처리가 돼서 뭐만 남게 돼요? 좌변은 x만 남게 되죠. 우변은 뭐가 되겠어요? 1과 플러스 2가 이렇게 더해져서 3이 되는 거 보입니까? 그래서 양변의 등식의 성질로서 일정한 값을 더하거나라는 것을 통해서 x가 3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방정식의 문제를 뭐를 푼 거예요 지금? 등식. 이 등식이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그 x 값이 3이었던 거죠. 방정식을 풀었죠. 얘가 바로 방정식의 해죠. 자, 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 맞습니까?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볼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뭐를 구해보자? 이 x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플러스 4가 귀찮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플러스 4를 제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성질을 양변에 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빼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값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일정한 값을 빼거나, 이것을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왼쪽 좌변은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만나서 역시 x만 남게 되죠. 맞습니까? 이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가 서로 만나잖아요. 음수파 2명, 음수파 4명이 이렇게 만나니까 음수파 6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값이 얼마인 것을 확인했어요. 마이너스 6, 즉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6임을 확인했죠. 자, 세 번째, 또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에서 해를 구한다는 것은 역시 x만 남기는 건데 뭐가 걸거치게 있어요? 그렇죠. 이 2분의 1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양변에 뭘 하자? 같은 수를 곱하자. 2분의 1의 역수를 곱하는 거예요. 2죠. 그러면 똑같이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2와 2분의 1은 만나서 없어지게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좌변은 뭐만 남게 돼요? x만 남게 되고, 우변은 뭐가 돼요? 3과 2가 만나서 뭐가 돼요? 6이 되잖아요. 그래서 x는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런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에서 x를 구한다. 즉 해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거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 걸거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뭐를 나눠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2를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된다고 했죠. 영한인 수로서. 그러면 자, 좌변은 마이너스도 약분되고 2와 2도 약분돼서 뭐만 남게 돼요? x만 남게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우변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부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나눗셈은 마이너스가 되죠. 그 다음에 8 나누기 2 하니까 뭐가 돼요? 4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 x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뭐를 통해서? 등식의 성질, 같은 수를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였죠.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등식의 성질은 매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수업 시간에 같이 그룹끼리 협력해서 해결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